오늘은 취업 관련 컨텐츠로 제일 먼저 제 기아자동차 면접 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17년도 하반기에 보고 18년 입사를 했었으니까 가장 최근에 봤던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좋은 면접 팁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발표가 나기 전에 기아자동차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백이 있어서? 아니죠. 백이 없습니다. 저는 최종 면접에서 그 임원 중에 대빵인 사람 있잖아요. 꼭 여기 붙으면 여기 와야 돼, 합격시켜줄 테니까 여기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취준생 가지고 장난을 할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저건 진짜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합격 발표할 때는, 확인할 때는 조금 떨리긴 했는데 거의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대답을 제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항상 임원 면접에서 쓰는 필살기가 있었어요. 명함을 돌리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활 동안 이제 취업 준비 같은 거를 하지를 않았어서 기업에 대한 이해나 충성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제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면접을 보기 전에 기아자동차 직영점 대리점 8곳, 쌍용차 1곳, 현대차 1곳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직접.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하죠. 요즘에는 뭐 은행 지원하시는 분은 은행 지점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만 해서는 제가 별로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쌍용차, 현대차 이런 경쟁사를 방문을 했고, 방문을 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똑같이 아예.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당시에는 소형 SUV가 뜨고 있고 그 소형 SUV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쌍용차 티볼리랑 현대차 코나랑 기아차 스토닉 중에서 뭐 살까 고민 중인데 뭐 사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면접에서 얻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 기아차는 이게 좋습니다, 타사 대비. 이런 정보를 제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제로 회사끼리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명함을 하나씩 받아왔어요. 그럼 판매하신 분들의 명함을 하나씩 받아와서 이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면접이 시작할 때 활용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할 때 자리에 앉지 않고 저는 제가 면접관님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 가져온 게 있는데 혹시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싫다고 할 면접관이 없어요. 오히려 뭐야? 궁금하네? 이러면서 가져와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준비해온 명함을 3장씩 나눠드렸어요. 그걸 보고 약간 흐뭇해하세요. 하하,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흐뭇해하고 좀 재밌는 애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첫 인상부터 좋게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1분 자기소개를 보통 하게 되죠.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저는 성실하다, 저는 책임감이 있다, 제가 이미 써서 제출한 자소서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 약점을 먼저 드러냈어요. 대학생활 동안 별다른 취업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직접 10개가 되는 대리점에 방문을 해서 기아자동차가 잘하고 있는 점, 못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까지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질문을 받았어요. 자네 그러면 장점은 됐고 단점은 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약간 너스레를 떨었죠. 장점은 이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아차는 판매 직원이나 그런 영업 사원들의 역동성이나 적극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쌍용차 직원들이 훨씬 더 열심히 판매를 하더라고요 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자동차 판매 방식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프로모션이 운전 할인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단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너의 생각은 뭐야? 또? 라고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 여기다 자동차 영업이 약간 보험 영업이나 카드 영업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영업이나 카드 영업은 어느 정도 방문 판매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처럼 좀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동차 판매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에 단순히 그냥 할인을 100만 원 해준다, 200만 원 해준다 하는 프로모션보다도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친척이나 이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열어서 거기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프로모션을 한다면 자동차 구매 고객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던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자기 검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말이 되는 얘기야?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효과가 얼마나 되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만 말이 되면 임원분들이 원하시는, 면접관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신선한 아이디어. 아, 이런 생각도 해봤네? 오, 이런 생각을 해? 이런 정도의 반응이지. 아, 그거는 200만 원, 100만 원 차이로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거는 이 사람이 조금 설익은, 어설픈 생각을 하더라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올 수 있는가? 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자기가 뭐 경영학회, 경영전략동아리, 인턴 이런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받았던 질문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질문은 이런 거가 있었어요. 자네 기아차에서 어떤 미래상을 그리고 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죠. 일단 신입사원의 뭔가 포부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제가 국내영업본부로 들어온다면 국내영업본부장까지는 올라가야죠. 더 위해서는 이제 사장까지 돼야죠. 이런 식으로 당차게 한번 포부를 밝히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당시에 기아차는 스팅어라는 이제 고급차를 내면서 이제 고급차 라인으로 어떻게 기아차를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가 목표하는 타겟 고객층이 3, 40대 전문직 남성인데, 그게 아니라 전문직 여성들도 요즘에 늘어나고 있고, 여성의 구매력, 여성 드라이버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고급차를 만들자, 그런 걸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이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무적으로는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직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입사원은 그냥 던져도 된다는 거예요. 신선한 이야기를 너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선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면접관들은 그걸 원해요. 기업에 대한 정보, 리포트를 이만큼 두껍게 쌓아가지고 그걸 달달 외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성실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런 거를 달달달달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얘 좀 재밌는 이야기 하네, 신선한 이야기 하네 하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 사람이 면접을 끝나고 나갔을 때도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된다. 이거는 되게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에서 좌우되는 단순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한마디도 저는 조금 재밌게 했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나서 이제 면접관 분께서 이 사람 면접 선수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자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라고 했을 때 충성심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만약에 뽑히게 된다면 저는 일을 너무 하고 싶고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거기서 빡세게 굴러서 많이 배우고 살아남아서 꼭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면접관 분들이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제 거짓말 한다고 받아들일지 이거를 떠나서 그냥 기분이 좋고 재미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발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허허허허허 저 친구,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40대 후반, 50대의 임원분들은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실상 회사에 온몸을 다 바치신 분들이에요. 회사가 나고 내가 회사인 거의 물화일체 경제에 오르신 분들이라서 요즘 세대들이 워라밸,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지 라고 얘기하는 거를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가슴으로는 잘 못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은 눈길을 한번 더 가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 한마디라도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